오늘은 제 북 멘토이신 책추남님께서 책추남님의 친구 김민기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인생에 많은 전환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일한 선생님의 평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선생님의 평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자의 말, 올곧게 지켜온 그 민족 정신과 기업 정신을 신약 성경 누가복음 첫머리에 보면 저자 누가가 자신이 쓰려는 책의 편집 원칙을 밝혀놓은 대목이 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보면 누가의 편집 원칙은 첫째, 이미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거기서의 진위를 알아보는 것이고, 둘째, 그것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집필하는 것이다. 유일한 정기에 해당되는 책이나 자료들은 이미 나와 있는 편이다. 그것들은 유일한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많은 정언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에 의존하는 정언들이 대개 그렇듯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유일한 자신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게서도 그런 점들을 보게 된다. 하긴 본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일생에 관한 일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연도면에서 âm 력과 양력, 일본 소화력 등을 함께 사용하는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더욱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 자료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자세로 이번 작업을 해나갔다. 오래된 신문들도 틈 찾아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외 여러 방면에서 얻은 객관적인 역사 자료들을 기초로 나름대로 추리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어긋나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다. 그리고 유일한과 관련된 많은 자료와 정언들이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어 그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다. 가족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차례로 삽입해 넣는 작업도 그리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필자의 작업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성과물들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여러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유한양행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한 평전이 새롭게 나와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까지도 정치 권력과 기업들의 검은돈 거래를 통한 정경유착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 의욕의 저하로 기업들은 건전한 기업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일한 수단들을 동원해 수익을 얻으려고 하며 일반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로 한탕하려고 도박을 하듯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정부는 그것을 막느라 소중한 인력과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유일한 같은 인물이 더욱 그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심정일 것이다. 또한 유일한이 올곧게 지켜온 그 민족 정신과 기업 정신을 배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의 세대에 지워져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건 국무총리의 추천사, 미래의 사회를 이끌 CEO의 모습, 오히려 이 추천사가 프롤로그를 더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암담하던 시절이었다. 그 무렵 이 땅에 민족기업을 일으켜 불후의 신화를 창조한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을 필자는 평소에 늘 존경해왔었다. 1971년 필자가 새마을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딜 무렵 그는 타계하였다. 당시 공개된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소유 주식 전부를 한국 사회와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후 그에 관한 단편적인 자료를 접할 적마다 느꼈던 것은 그에 관한 통전적인 정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었다. 이번 도서출판 작은 씨앗에서 유일한 평전이 간행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역량 있는 정예 작가 조성기 교수의 저작으로 격조 높은 평전이 나왔다. 유일한 회장은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평양 출신인 그는 신앙민으로서 9세의 선교사를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올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시간 대학까지 졸업하였다.
기구하여서는 유한양행을 설립하게 된다.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 배출하며 기업 이익은 계속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정직하게 납세하며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회사에 환원한다. 그것이 그의 기업 철학이며 신조였다. 건면과 성실과 책임감에 솔선수범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것이다. 그는 또한 독립운동가였다. 1942년 미국에서 항일 무장 독립군이 맹호군을 창설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고 재미운동가들과 연계하여 광복을 맞을 때까지 크게 활약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애국 애족의 열정은 유한양행을 민족기업으로 세우는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 그는 또한 교육가였다.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재를 헌납하여 유한학원을 설립하였다. 처음 시작한 유한공업고등학교가 지금은 유한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기업인으로 독립운동가로 교육가로 그의 봉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국가가 첫째였고 그 다음이 교육과 기업이었으며 가정은 마지막이었다. 이 평전은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슬기를 끼워주는 한편 민족애와 바른 국가관을 심어준다. 또한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 CEO들에게는 바른 기업의 철학과 윤리를 만나게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사회 도전 앞에선 우리 국민들에게는 역사 통찰의 해안을 갖게 하여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자문과도 같은 것이다. 전 국무총리 고건. 유일한 선생님의 유언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제넷에게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성인이 되는 날이구나. 우리 모두는 이 아빠는 내 인생이 행복하며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를 기원한단다. 부모로서 우리는 특히 내가 지닌 가능성이 보여질 때 너로부터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진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했던 충고를 또 되풀이해야만 할 때 너를 종종 훈계했던 것 같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게 주입하려고 애써왔던 것들을 너는 이제부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풍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너는 상당히 훌륭한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 있단다. 내 마음속에는 동포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지녔으며 아주 극심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단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경솔함과 무례함에 의해서 감추어져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자산들이란다. 진실한 우정과 인간관계는 단순히 즐겁게 인사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요구한단다. 진실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된단다. 아무도 생각이 얕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는 않는단다. 아무도 생각이 얕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는 않는단다. 사랑하는 딸 제네사,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의존했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단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결코 심각한 가족 관계를 가지지 말도록 하자꾸나. 유언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유일선의 딸, 즉 손녀의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식 때까지 학자금으로 1만 불을 준다. 둘째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달라고 하면서 이런 부탁을 덧붙였다. 유한동산에는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여 그 어린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셋째, 이란 자신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이란은 이 신탁기금에 이미 96,282주를 기증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23만 7,223주를 소유하게 된 신탁기금은 나중에 유한재단으로 발전하여 유한양행 최대 주주가 된다. 넷째, 아내 호미리는 제라가 그 노후를 잘 돌보아 주기 바란다. 아내에게도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이 없다. 다섯째,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는 말만 남겨놓았다. 여섯째, 아무에게 돈 얼마를 받을 것이 있으니 얼마는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서 재단 기금에 보태라는 식으로 세세한 금전 거래까지 밝히고 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읽겠네요.